드디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19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을 단순 비트코인 호재거리로 생각하기보다 그 의미와 미국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큰 그림과 영상 마지막쯤엔 제가 생각하는 리플의 추후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드디어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각국에서 금지할 것이다 등 각종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비트코인이 마침내 제도권 편입에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ETF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면 어피트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겠죠? 그런데 기관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공인된 자산에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도 기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거래소에 주식 종목처럼 비트코인 종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 비트코인 ETF 종목을 거래소에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하게 되면 기관들은 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된 종목이기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큰 금액을 굴리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돼서 그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니 호재로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닌 선물을 기초로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현물 ETF보다 선물 ETF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ETF의 위력을 보려면 금 차트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 선이 금 가격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금 현물 ETF가 2003년 3월에 출시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금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400달러 수준에서 약 7년 뒤에는 1800달러까지 오르며 약 420%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금 ETF 출시 후 금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투자하기 쉬워져서입니다. 금 현물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금을 사려면 골드바를 살지, 금반지를 살지, 또 어디에 보관할지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금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금을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거래소에서 금 ETF 종목만 사면 됩니다. 그럼 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물 금을 직접 사서 알아서 지정 금고에 금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현물 ETF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 상품이 표준화되고 대량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 수요가 급증했고 거기에 안전자산이라는 금의 지위 덕에 엄청난 금 가격 상승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은 현물이 아닌 선물 ETF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현물 ETF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가 승인되면 머지않아 현물 ETF도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불과 올해 상반기만 해도 SEC는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목 아래 ETF 승인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승인을 했을까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없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이제는 시세 조작이 불가능한 안전한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까요? 저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이 되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왔죠. 미국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 35% 세계 1위. 그럼 먼저 해시레이트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로 복잡한 데이터 암호를 푼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해시레이트는 연상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상력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더 모르겠죠? 그럼 이제 진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데이터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시레이트는 간단하게 이 암호 문제를 푸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혼자 푸는 것보다 여럿이서 머리를 맞대고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즉, 비트코인을 혼자 채굴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채굴하면 암호를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하루에 채굴되는 양은 900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반감기가 있다라고 들어보셨죠? 그 반감기라는 것이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900개인데 반감기를 거치면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게 돼서 하루에 450개가 채굴되게 됩니다. 이것이 반감기인데 반감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말씀드린 대로 900개입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머리를 맞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테고 또 딱 900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이 채굴할수록 경쟁은 치열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900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채굴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900개의 비트코인을 100명이서 9개씩 채굴하다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경쟁자가 300명이 되었다면 9개 채굴하던 비트코인을 3개밖에 못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의 전기세를 내가며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8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 수량을 받았다면 비트코인을 채굴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내가 1000만 원의 전기세를 내가며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면 적어도 내가 투자한 1000만 원의 가치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돼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해시레이트는 데이터 암호를 푸는 속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푸는 속도인 해시레이트가 증가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고 채굴자가 많아진 만큼 하루에 900개만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또 채굴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900개의 비트코인을 나눠 가져야 하니 채굴자 한 명당 얻게 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높기만 한다면 채굴자는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적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채굴을 통해 채굴자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가 해시레이트를 보여주는 차트이고 아래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채굴 난이도가 어쩌고 하면서 그 내용을 쓴 사람도 정확히 알면서 쓴 건지 모를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해시레이트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듣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해시레이트 점유율 1위였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국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었어요.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비트코인 채굴 지도인데요. 올해 4월만 해도 중국이 가장 짙은 빨간색으로 46.0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선언합니다. 결국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업자는 거의 문을 닫았고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죠. 그 충격에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고 해시레이트 또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지가 미국으로 바뀐다는 기사가 6월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죠. 2021년 8월 불과 2개월 만에
중국은 0%, 미국은 35.4%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보이며 미국이 비트코인 1위의 채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그리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 국가는 중국이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비트코인, 암호화폐, CBDC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CBDC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이니 당연히 CBDC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고요. 미국은 여러 상황들이 지금까지 공고히 쌓아온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위협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의 출시를 위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싹을 어쩔 수 없이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비트코인 채굴마저 금지를 시킨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크립토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제는 느낀 것이죠. 그렇다고 달러의 패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로부터 달러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선택은 크립토 시장의 패권도 잡아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 그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변화를 볼까요? 미국 비트코인 채굴 국가 1위로 등극. 미국 암호화폐 중국처럼 금지할 생각 없다. 미 연준의 CBDC 발행 검토. 미 연준 예정보다 2년 빨리 ISO 20022 도입 발표. 미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이렇게 보니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신가요? 미국은 지금 크립토 시장의 패권마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TF 승인으로 시장 투자자의 관심은 어느 나라보다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될 것입니다.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왔던 일 중 하나가 안전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8,134톤의 금을 비축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이죠. 앞으로 미국은 비트코인 역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패권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얘긴 비트코인은 앞으로 진짜 디지털 금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쏟아내는 악재 뉴스는 앞으로 그 힘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대신 미국의 입김은 세질 것이고요. 그럼 이제 XRP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XRP에 대한 뇌피셜이니 희망회로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코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XRP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튼 XRP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XRP를 죽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최근 크립토 시장의 패권도 잡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를 죽이면 패권을 잡기보다 시장 자체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XRP가 이번 소송에서 적어도 패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XRP가 미 당국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도 모양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리플사가 미 정부에 눈밖에 나봤자 리플사만 더 불리해집니다. 리플사가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더더욱 완벽한 승리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플도 원하는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합의이며 벌금 내고 끝내는 것이 그림이 좋다는 걸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미 당국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둬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리플사는 IPO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리플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 CBDC를 잇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립토 시장의 패권국이 미국으로 기운다면 리플사는 결국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알 것이고, 리플사가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 답정너를 보여준다면 미국은 결국 XRP를 선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XRP 레저를 기반에 둔 XRP가 기술력, 확장성, 대중성 어떤 것으로 보나 버리기 아까운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XRP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예상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마이웨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예전보다 더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전한 투자처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도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XRP는 솔직히 비트코인에 비해, 아니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변수도 많고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XRP에 투자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XRP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왕의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XRP를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스스로 XRP에 대해 공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기약을 할 수 없는 인내를 보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곧 오를 것 같으니까 XRP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욕하며 떠나게 됩니다. XRP에게는 기약이 없습니다. XRP는 지금 당장보다 그 시대가 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상당 부분 제 뇌피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영상 길이도 늘어나고 이걸 또 대본을 써서 말씀드리려 하니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많은 분들이 제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제 생각과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 수가 적은데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